저희는 그 전통주 라이프스타일 편지숍 이제 세간의 새로운 브랜드로 했고요. 제가 좀 사기업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좀 몽상가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획을 하면서 제가 정 대표님 멘토로 선택한 이유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게 꿈이라 이제 브랜딩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획력이.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데 런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창의력이 떨어져서 정 대표님을 멘토로 선택을 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많이 배워가가지고 서로 명함도 교환하고 좋은 인연 맺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간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아이덴티티를 좀 알고 싶어서 책반 세간이라든지 그 금강사진관 그리고 수어록 나의 하루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요. 전체적인 약간 그 느낌이 저는 감성이 상당히 좀 레트로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파사드적인 게 너무 다 이제 눈에 띄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소품들이 너무 이제 그 아기자기해서 되게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들어가면요, 제가 되게 좀 감동받았던 게 가게 그 매장 주인분들이 이 편집샵에 대한 걸 스토리를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장에는 이런 좀 스토리가 있고 이 제품 어떻고 그리고 행운의 팔찌 같은 것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성적으로 너무 좋고 뭔가 좀 레트로적인 느낌이 좋아서 세간이라는 회사 브랜드는 약간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조원분들끼리 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술간이라는 좀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술간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술간은 약간 레트로적인 약간의 막걸리 이런 주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 거시적으로 환경 분석을 해보면 부여 같은 경우는 한 인구수가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한 7만 5천 명 됐는데 계속 이제 우하향 차트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그래서 6만 5천 명이고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는 한 1.9명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2명인데 독거노인이 그만큼 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여읍의 인구수가 한 2만 정도 되고요. 나머지 4만 5천 명은 다 면 단위로 흩어져 있어요. 그만큼 인구 밀집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인데 이 세간이라는 이 대표님이 상당히 그래서 능력치가 너무 출중하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대상지는 저희가 그 양조장에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업체 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랑 주점업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주변의 매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객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3만 원 정도 되는데 유도인구 같은 경우도 뭐 월화수목 금토일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광객으로 발전하기에는 상권이 좀 미흡하다. 하지만 2, 3년 후에는 여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권으로 좀 저희 조에서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 인구 같은 경우는 60대가 역시나 많아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유도 인구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50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가족 단위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관광객이 현재 가족 단위로 이 지역을 방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타겟층을 포지셔닝이랑 타겟층을 가족 단위에 좀 어느 정도 맞춰서 브랜딩을 좀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이 자원길에 대한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기존 브랜드에서 좀 분석을 했고요. 어디에 어느 매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를 좀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은 전통주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좀 꾸며봤고요. 전통주랑 이제 안주에 곁들이는 큐레이션으로 이렇게 했고 전통 문화를 좀 트렌디하게 그 재해석한 공간 분위기로 좀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부여만으로는 현재 이제 이 수요를 땡기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 좀 타겟층을 넓게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좀 인구를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걸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자원길에는 현재 숙박이라든지 컬처 이런 거는 되게 좋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저희 조에서는. 근데 좀 부족한 게 다녀보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국남지 가가지고 좀 비싼 거 객단가 저희 한 22,000원짜리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전으로 이제 4시에 이제 먼저 가고 저희 한 끼 이제 한 숟갈 양보하는 걸로 해서 이제 했는데 너무 이제 F&B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정 대표님하고 저희 조원들이 우리가 F&B를 한번 살려보자, 브랜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너무 전문가이신 정 대표님은 필두로 해서 술간이라는 F&B를 저희가 좀 핵심적인 포지셔닝으로 좀 잡았고요. 나머지 공예라든지 이런 숙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자리가 잡아갈 것 같기도 하고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자원길에 어느 정도 이제 핵심은 어찌되었든 간에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먹는 걸로 좀 타겟층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소믈리에로 해서 어느 정도 유니폼도 좀 이쁘게 입고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로스런트로 이제 그 레스토랑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부의 특산물이 되게 많아요. 메론도 있고 뭐 취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바로바로 이제 그 드셔서 사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로스런트 매장으로 좀 기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같은 경우도 세간 브랜드의 약간 세컨 브랜드로 술간, 약간 창고지 않습니까? 창고라든지 그 전에 있던 양조장 뭐 이런 이미지니까 그런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술간이라는 거를 했는데 제가 이게 브랜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대전에 가서 이거 하나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하나 소고기 한번 사드릴 테니까 하나 달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카페 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페를 모티브로 한 이제 비하인데 이런 게 너무 전 아기자기한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체도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좀 다르다라는 약간은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좀 브랜드 비하를 했고요. 바로 그냥 간판에 바로 접목을 시켜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정 대표님께서, 저희 멘토님께서, 그래서 아주 좋은 인맥을 제가 요번에 해서 이렇게 해서 메뉴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디자인을 해서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현재 그 여기를 이제 메인 출입구로 어딘지 아시죠? 양조장 그렇죠. 여기다 이제 간판도 이렇게 한번 입혀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잡혀놨고요. 그래서 술간 이런 것도 해놨고요. 이 잔도 이렇게 이제 비아를 입혀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제가 막걸리 되게 좋아해요 또. 그래서 너무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공간 기획이 이제 저희는 몽상가적인 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메인 출입구 여기 어딘지 아시죠? 길에 이렇게 해서 하고 메인 출입구는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창문을 뚫을 겁니다.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바로 막걸리를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간 구성을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잡았고요. 여기 보면은 주방은 이렇게 출입구로 들어가서요. 아일랜드형 키친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걸리 소믈리에가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관광지니까 스토리텔링을 들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비주얼 좋은 소믈리에도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커뮤니티 룸이라고 해서 VIP 룸이고요. 여기는 로컬 푸드라고 해서 바로바로 또 사가실 수 있는 그로스런트 매장으로 좀 이렇게 레이아웃을 좀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건물이 보면 배치가 여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현재 그 공간이 활용이 못 되는 건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앞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양조장으로 나중에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조장으로 회복도 하고 또 이런 차라든지 티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하고요. 이 맞은편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한옥이라든지 인문학 강연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점퍼 앞에는 여기가 현재 좀 나무 같은 게 좀 있는데 요거 다 잘라낼 겁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그래서 다 잘라내 가지고요. 여기 점퍼 앞에 휴식 공간으로 해가지고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만약 이렇게 브랜드 기획된 대로 투자하면은 정말 관광객들 많이 와서 사진도 조금 인스타에 좀 많이 바이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트렌디 공간, 약간 뉴트로 느낌으로 공간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테리어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저희가 해봤고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백제 문화 같은 경우는 토기가 유명합니다. 백자도 있고 그래서 토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술잔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요거를 바로 MD형포로 사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 당구 치시는 분들은 큐대에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술잔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관광객들 상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천연 염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그 의장이라는 좀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나당 연합군에 무너졌죠. 의장이 음주 가무에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기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약간 심플하게만 먹고 바로 사갈 수 있도록 관광 약간의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안주 같은 경우도 너무 헤비하지 않게 하고 약간 가볍게 좀 하려고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도 안주는 이렇게 술간 신미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여에는 메론이 되게 그 관광 특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동한우가 이제 말린 소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R&D 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정 대표님 발표하라고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트렌디하고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굿들의 메론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의 메인 약간의 안주로 저희가 좀 기획을 했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부여 이렇게 먹으면은 그 빵 위에다가 그 표고버섯을 넣으면 부르스케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R&D에서 모르는데 정 대표님이 야 그냥 부여 스케타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부여 스케타로 이렇게 메뉴 기획을 했고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취나물이 또 백제의 약간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취나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프레제로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대전에 바로 가져가서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 대전에 이제 빈집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밀키트로 여기서는 절대 저희가 의장이라는 나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많이 먹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술이 취했다 그럼 바로 싸가질 수 있도록 밀키트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밀키트 포장을 이렇게 좀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음식물을 심플한 매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백제의 명주가 되게 많습니다. 인근에 명인들이 약간의 그 등록한 술이 많아요. 이런 걸로도 이제 바로 이제 셀렉해서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종 세트. 다 컬러별로 이렇게 달라요. 저희 맥주는 막걸리는요. 막걸리에도 어느 정도 컬러를 다 입힐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고. 이후로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자료. 이게 마지막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기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사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BEP가 중요합니다. 손익분기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롯데에서 롯데리아랑 엔젤리너스 출점하려고 하면 손익분기점을 따져요. 따져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 그리고 그 매장은 이제 관리자의 컨디션이 그 매장의 이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껴가지고 좀 숨막히네요. 그래서 그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 롯데에서 그 임원분들이 신입 사원들한테 그 강의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구맹주산이라는 표현을 항상 써요. 신입 사원들한테. 그게 뭐냐면 막걸리 집 앞에 있는 강아지가 쌓아 나오면은 막걸리가 손님이 안 와서 막걸리가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면 눈빛도 날카롭고 되게 이제 서비스가 안 좋은 매장들 있죠. 직원들 그런 점포는 매출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매장은 서비스 경영 마인드는 구맹주산이 되지 말자 이런 걸 모토로 좀 잡았고요. 목표 매출 같은 경우 BEP가 3천이니까 아직은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이라도 이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지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번에 너무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